Remember, America has plenty of gas. We have so much gas.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I have a suggestion.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And so it should be easy.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의 어떤 원유, 상당히 우리가 많이 석유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산 석유를 사라. 우리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직접 중동 가서 알아서 구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이렇게 주변국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다 미국이 전쟁을 했기 때문인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참 거의 뭐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딜을 할 때 하는 이야기, 뭐 내 거 사, 그러면 뭐 너네도 알아서 해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지금의 어떤 국제 질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의 70%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예. 주로 우리나라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중진류에 어떤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진류라고 하는 점도가 높고 끈적끈적한 그래서 뭐 아스팔트라든지 벙커CU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질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송 경로가 짧고 싸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동 국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의 석유를 사면 미국의 석유를 실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석유 가격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이제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뭐 아시아 국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이제 가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뭐 군대 보내든지 뭘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단순한 어떤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중진류라든 이런 걸로 통해서 국내 생산하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에 공급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또 미국의 어떤 석유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주장과 달리 지금 미국의 이 석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는 이 4달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정권이 4달러를 넘어가면 유지하기 어렵고 4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유지하기 쉽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만큼 석유에 어떤 민감한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우리는 풍족하다 그러면 왜 미국 석유는 올라갈까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전체가 세계가 하나의 어떤 나라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나토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혼자 전쟁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는데 당신들 왜 도움 안 줘? 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줘?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청구서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네. 청구서가 아마 각국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뒤끝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들에게 좀 군함을 보내달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파병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요. 석유를 얻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자. 또 한국이 하게 두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그러면서도 오늘 얘기를 한 걸 좀 들어보면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 수순이 되면 호르무즈 문제는 자연히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트럼프식 어법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의 행간을 읽고 그 속에서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미국의 이익입니다. 이게 이익.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호르무즈 그 우리 별로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건데도 우리가 열심히 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면 당신들이 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예. 그리고 반대급부를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석유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 국제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나는 아주 잘하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지 4주라고 하는 말미를 주었고 예.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합의를 안 하면 석기 시대다. 그러니 합의해라. 합의 안 하면 2, 4주 동안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이 그동안 봉쇄하기 위해서 나름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겠다. 예. 아직 씨를 말려버리겠다. 자, 그러면 통행하기 쉬울 거다. 이란이 더 힘이 있어야 뭐 봉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제 많이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나서서 30여 개국과 화상 통화를 하고 관련된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방치한 채에 그냥 빠져나오는 바보 트럼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제발 그래야 할 텐데 만약에 미국이 그냥 빠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란이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킨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조선들에게 책정된 값을 좀 보니까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호르무즈 봉쇄 주역인 해군 사령관을 연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فرمانده غیور و شجاع نیروی دریایی سال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یابان علیرضا تنگسیری پس از سالها مجاهدت طبیعی هم هست در زمان جنگ هست طبیعی هست که ما به دشمنان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اجازه بدیم از آبهای داخلی ما استفاده بکنن و برای تردد 이란 혁명수비대는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적에 개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주도권이나 봉쇄권이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자기네들의 바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모든 전사가 탕실이다. 마치 나는 탕실이다. 이런 식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숨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책임자가 바로 탕실이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지금 혁명수비대 얘기만 들어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위협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봐서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있지만 이란하고 외교적인 교섭을 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들도 몰리다 보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런 놀라운 좀 지략을 펼치고 거기에 함정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탕시리를 영웅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함께 다른 편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자기들의 어떤 전후 복구 비용 마련이라든가 이런 실리적인 쪽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배럴당 1달러라고 하니까 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인 건가 하는데 좀 추산을 해보니까요. 한 척당 30억 원, 그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하나로 30억 정도, 이제 200만 배럴을 적재했다고 쳤을 때 2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종호 총장님, 근데 이 돈을 달러로는 받지 않겠고 특정 어떤 화폐로만 받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실화되면은 이란이 세계 에너지 운송의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위안화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의도는 또 탈달러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또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연간 100조를 또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100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가가 전쟁 나기 전에는 한 50달러, 배럴당 50달러였다가 지금 이제 100달러가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달러죠. 그러니까 159리터 정도, 1배럴이 159리터입니다. 159리터에 1달러가 붙는 거예요. 1,400원. 싸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제 이란 대사도 지금 지난번에는 통행 어렵지 않다 얘기했다가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한국 국적의 선적들의 정보를 달라. 그럼 자기가 지금 본국을 통해서 한번 통일을 할 수도 해주겠다. 예.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배럴당 통행세를 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배럴당 1달러 이 통행료가 고정 금액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란이 국가를 5등급으로 좀 나누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협상을 좀 해서 이제 우호국을 1단계로 놓고 적대국은 5등급으로 놔서 우호국일수록 돈을 덜 받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그 누구도 이란에게 이런 거를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뭐 하겠다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 안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나라들이 해당 국가들이 이란이 아무리 우리하고 협상해서 통과해라라고 해도 호응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중국 배는 그냥 무사 통과하고 그 후에 이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이 이제 통과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일본 모두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 바로 제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이런 불법 행위에 호응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란이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2, 3주 내에 어떤 형태로는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협의를 해서 호르무즈를 풀어주고 그리고 합의에 의한 종전을 할지 아니면 정말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이 뭔가 타격을 받고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상실하든지 아마 무언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호르무즈가 이렇게 막히는 상황에 대비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호르무즈 대신 육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최대 70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는 1000km의 송유관을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어느 정도 유가 방어선 역할을 할 것도 같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저 밑에 있는 홍해 봉쇄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홍해가 막히면 어차피 저것도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만 지금 저 송유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해 쪽으로 지금 저걸 이제 빼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계속 이란으로부터 참전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홍해의 어떤 그 해협에 대해서 공세를 가할 경우에 저기서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것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각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실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미국이 빠져버리면 현실적으로 이란과 뭔가 어떤 협의를 해서 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렇다면 또 이쪽 밑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연쇄적인 또 이게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저쪽 지역마저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VLCC 기준으로 해서 한 배 유조선에 200만 배럴 정도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네. 700만 배럴이라고 하면 한 뭐 세 대 정도 이렇게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 2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 숨통마저 막혀버리면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마 에너지난이 심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저 송유관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황이 앞쪽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기도 좀 여러 가지 위기가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전황이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